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수학영역 가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이 2의 세제곱이죠. 세제곱 끝나고 사라져서 2 나오고요. 4는 2의 제곱인데 2분의 3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2, 3, 2의 세제곱 8 곱하면은 1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자, 극한 문제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모양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양이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분수 1분의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위에 거 켤레 곱해서 풉니다. 켤레 곱해보면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9n제곱 빼주면 9n제곱 사라지고 12n 분모는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3n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만 봅니다. 1차항 계수 12. 여기는요, 루트 있기 때문에 1차항이 n제곱의 계수 루트 9. 루트 9는 3이 되고요. 여기도 3. 그래서 6분의 12,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3이 A 더하기 6일 때 A4의 값을 구하셔.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첫째 항 1이죠. 공비 R이라고 하면요.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인데 첫째 항 1이기 때문에 R 제곱. A2는요. AR인데 A가 1이죠. 그냥 R 더하기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풀어보면요. R 2, 3, 6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 또는 3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R 값은 3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은요. AR 세제곱인데 A는 1이죠? R은 3, 3의 세제곱 2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요. A 3개 똑같고요. B 2개 똑같습니다. 6개 일단 기본적인 순열로 보면 6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으로 나눠줍니다. A 3개이기 때문에요. 3팩토리 B가 2개죠. 2팩토리 이렇게 나눕니다. 3팩 이렇게 약분되면서 6, 5, 4까지만 남겠죠. 3은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2팩토리 2 하나 약분되면은 2 2, 5, 10에 6 곱하면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요. 잘 보세요. 무한대까지 n분의 AN이 10일 때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급수 문제에서는요. 이 값이 이제 1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태 이것이 수렴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렴.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판 보면요. 우리 급수에서요. 이겁니다. AN일 때 SN 관계고요. 거꾸로 SN이 수렴을 하면요.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열의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수렴했기 때문에 요 값이요. 요 값이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값이 0으로 가요. 요걸 여기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극한값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AN이 0으로 가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하나 들어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값이 0으로 가야 되면 n이 적당히 큰 수에서 일반항 자체가 다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AN이 다 0으로 가니까 다 0으로 가면 사라지면 되겠죠. 사라지고 n제곱분의 3n제곱이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요. 분자 분모를 예를 들어서 n제곱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n분의 an에 이렇게 제곱되고요. 플러스 1 되겠죠? 이것도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an이 되고요. n제곱분의, 근데 이것도 이제 묶여지겠죠? 자, 2는 앞으로 빼고요. n분의 an의 이렇게 제곱. 뒤에 건 3. 근데 n분의 an이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고 사라지고요. 이것도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an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 것들이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갑니다. 1분의 3, 3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좌표 평면이 2점 2, 로그 4a와 3, 로그 2의 b를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하시오.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까지 지난대요. 결국은 뭐냐면 원점하고 두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점이 뭐 a, b라고 할 때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기울기가 OA와 OB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원점과 요점의 기울기는 x증가량 2분의 y증가량 로그 4의 a가 됩니다. 2분의 로그 4의 a 요 값하고요. 여기 원점과 3, 로그 2의 b의 기울기니까요. x증가량 3분의 로그 2의 b 이 값이 같은 겁니다. 묻는 값이 로그 a의 b네요. 로그 a, b 모양 만들려면요. 이거 두 개 자리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이 로그 4의 a분의 로그 2의 b가 돼요. 이 모양을 만들려면요. 밑이 똑같아지면 되겠죠. 요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고요. 이거 앞으로 가면은 분모로 가죠. 2분의 1 이렇게 돼요. 2분의 1분의 1은 그냥 2가 되겠죠. 분점이고 2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값이요. 로그 a의 b가 되고요. 2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나누면 4분의 3이 되겠네요. 4분의 3이 로그 a의 b가 됩니다. 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함수 fx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니까 4분의 x에 뭐 n제곱, 2n제곱 이런 모양이 있네요. 보통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 또는 우리 지수의 극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요 지금 4분의 x를 r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요 r이요. 절대값이 이제 1 기준으로 즉 뿔마 1 기준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거의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요 경우에 한번 볼게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지금 이거 보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값이 1보다 작으면요. 무한대로 보내면 1보다 작은 값을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요. 0으로 갑니다. 이 값은 0으로 가기 때문에요. 0 플러스 3, 3이고요. 이것도 0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리고요. r이 1인 경우. 1이면 1에 2n 제곱해도 1 되겠죠? 1 더하기 3, 4분의 1이고 곱하기 2 하면 2 빼기 1은 1, 4분의 1로 갑니다.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죠? 플러스 1 돼요. 더하기 3 하면 4분의 이거는 홀수 제곱이라 마이너스 1 됩니다.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빼기 1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는요. 이 값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뒤에 게 무시가 됩니다. 이것만 보면 되는데 4분의 x죠. 둘 다. 그리고 2n제곱, 2n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약분하고도 이거 하나 남죠. 4분의 x 곱하기 2 약분하면 2분의 x로 가요. 이렇게요. 문제가요. f에 k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게끔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 r이 4분의 x입니다. k를 대입하면 4분의 k가 되겠죠. 4분의 k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4 곱하면요. k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올 수 없죠. 이 경우 보겠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 경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려면 x값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면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2분의 2가 돼서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 했는데 이 가정이 만족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순이 발견된 겁니다. k값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 여기 있는 값만 되는 거예요.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죠. 연속한 정수의 개수는 뺀 다음에 1 넣으면 되겠죠.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은 플러스 3 되고요. 빼기 1. 그래서 5개가 더하기 1이 되겠죠. 7개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이 있다.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고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열 문제죠. 순열에서 우리 원순열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갑니다. 첫 번째는 순열, 일반적인 순열 나누기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정시키는 방법이요. 조건이 좀 까다로울수록요 고정시키는 방법이 편할 때가 많아요. 이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 2명을요 이웃해야 되죠. 이웃하면서 이 위쪽에 고정을 시킬게요. 이렇게 1학년 고정시켰습니다. 2학년 학생끼리 이웃한다고 했죠. 이웃하면 묶어서 봅니다. 묶어서 2학년 학생 이렇게 봐요. 자, 여기를 고정시킨 겁니다. 고정을 시키면요 더 이상 원순열 개념은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2학년 묶은 거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3학년 3명 이렇게 보면요 4개만 우리가 배열을 하면 되겠죠. 4팩토리 이렇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2학년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들어가고요. 고정시킨 것도 여기서 2명은 자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 2가 됩니다. 4팩토리 24 곱하기 4 해주면 96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에 함수 로그 함수네요. 밑이 2분의 1, 1보다 작죠? 감소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닫힌 구간 0에서 12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4, 최소값 m을 갖는다. 0부터 10이면요. 이렇게 0부터 12가 있으면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0일 때 최대값, 이 값이 마이너스 4를 갖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m은 12일 때 이 값이 m이 나오는 겁니다. 0 대입해보면요. 이 식에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0을 대입을 해보면 0이면 2 로그 2분의 1에 k가 되겠네요. 써볼까요 한번? 2 로그 2분의 1에 k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k값 구해보면요 2분의 1이 여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지면서 앞으로 마이너스 빼겠습니다. 로그 2의 k값이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가 되고요. k는 밑이 2가 이항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수와 로그가 바뀌는 겁니다. 2의 제곱 k값은 4. 그 다음에 최소값 m을 구하라. 최소값은 12를 대입하면 나오겠죠? 12를 대입해보면 여기 이거 방금 한 거 이거 이용할게요. 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x값이 12 더하기 k는 4 이렇게 12 더하기 4는 16 되겠죠. 16은 2의 4제곱이에요. 이 4가 앞으로 가서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8 k 4와 최소값 마이너스 8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유식을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f0의 값을 구하시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이게 항등식입니다. 수치 대입을 해보면요. x에 0을 대입해봐요. 0. 2의 0제곱이 1이죠. 1 빼기 1이니까 0 됩니다. 좌변은 0이 되고요. x에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죠. a-4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값이 4. a 값은 4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0은요. 지금 0 대입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f0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요. x가 만약에 0이 아닌 경우는 이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fx를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제곱분의 이거 a 값이 4니까 4로 묶어보겠습니다. 4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돼요. 정확히 쓰면 요거는 x가 0이 아닐 때예요. 자, 0이 아닐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연속이라고 하면요. 연속이면 우리 함수값, 저격값, 우극한이 다 같죠? 그래서 요게 리미트를 보내는 겁니다. 리미트를 해주면 0에서의 극한값인데 이것이 곧 함수값과 같아진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0으로 보내면요. 이렇게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한값을 구하면 그게 곧 f0의 함수값과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거만 오른쪽만 놓고 볼게요. 리미트 다 있는 거고요. 일단 이거는 코사인 있는 1 빼기 코사인 모양은요. 켤레를 곱해서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분자 분모에 곱해요. 곱하면은 분자는요. 1제곱 빼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해주면 사인 제곱이 되겠죠?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x가 되고요. 분모는 2에 2x제곱 빼기 1 전체 제곱 있고요. 아까 이 켤레 곱한 거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곱해집니다. 여기 앞에 리미트 있는 거예요. 극한을 보내보면 이제 사인하고 2의 x제곱 빼기 1 이런 모양은 우리 동급입니다. 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극한에서 0으로 갈 때요. x가 0으로 갈 때 x, 사인 x, 탄젠트 x, 2의 x제곱 마이너스 1, ln x 플러스 1은 다 동급이라고 그래요. 동급이라는 용어는 제가 쓰는 거고요. 똑같다는 뜻입니다. 즉 x분의 사인 x도 1로 가고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도 1,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도 1, 사인 x분의 2의 x제곱 빼기 1도 1.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에서는요. 그래프가 다 거의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극한 문제를 풀 때는 이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만약에 사인 2x분의 2의 3x제곱 빼기 1이다 그러면 요 2분의 3 이렇게 x의 개수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지금 2의 2x제곱 빼기 1이니까 x의 개수가 2죠. 2 사인 자 2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x의 개수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하면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4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제곱이죠. 이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앞에 곱하기 4 있고요. 분자니까 앞에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0은 대입하면 1 더하기 코사인 0도 1이기 때문에 2가 분모에 생깁니다.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은 2가 되고요. 16이고 2 약분하면은 8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돼요. 가지고 F0은 이 극한값이 8분의 파이 제곱이기 때문에 함수값인 F0도 8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4랑 곱해주면은 답은 2분의 파이 제곱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간한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f'0 마이너스 f0은 2일 때 g'0의 값을 구하시오. g'0이니까요. 미분한 다음에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몫의 미분이 되겠죠. 분모 제곱 2의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고요. 저 미분한 다음에 곱합니다. f'x의 뒤에 거 그대로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예요. 이거 미분해 보면요. 일단 요 2 미분하면 2의 x제곱 플러스 1 되고요.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하면 2의 x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에 0을 대입해 봅니다. 저희가 구하는 거니까요. 0 대입해 보면 2의 0제곱 1이죠. 1 더하기 1, 2. 2의 4제곱 16분의 0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은 2, 2의 제곱은 4. 4의 f'에 0 대입하면 0 되고요. 빼기
여기다 0 대입하면요. 2의 0제곱 1 더하기 1 2가 되고요. 2의 0제곱 1이고요. 곱하기 2 하면 4. 4의 F0. 4로 약분되고요. 4분의 F'0 빼기 F0인데 요 값이 2라고 주어졌죠? 2.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연수 n이 2와 11 사이일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제곱근 문제입니다. n제곱근. 제곱근에 관한 알고리즘판 잠깐 보면요. 제곱근 있을 때 우리 실수의 개수 볼 때 홀수 제곱근이 있어요. 일단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요, 무조건 1개 나옵니다. 그리고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0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값을 볼 때 부호를 보면요,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이런 모양이 돼요. 그 양수인 경우, 이렇게 A가 양수인 경우는요, 제곱근을 구해도 양수가 나옵니다. 이제 A가 음수인 경우는 제곱근을 구하면은 제곱근도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짝수 제곱근인 경우는요, 음수일 때는 0개 나와요. 아예 안 나오고요. 이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가 이렇게 뿔마,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이기 때문에 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요, 짝수 제곱근인 경우, 이게 존재할 때 양수의 짝수 제곱근, 요 모양하고요. 홀수 제곱근인데 음수의 홀수 제곱근인 경우, 요런 모양 2개가 우리가 음수를 가질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일단 이 n제곱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문제가 돼요. 요거를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n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이 되고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3, 6, 18 마이너스에서 n-3과 n-6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3과 6에서 위로 볼록. 3과 6 사이의 값은 양수를 가질 거고요. 바깥 범위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n제곱근 했기 때문에 n이 일단 짝수와 홀수일 때로 나눠볼게요. n이 홀수인 경우, 홀수면 여기 사이 홀수니까 3부터 되겠죠. 3, 5, 7, 9, 11인 경우요. 홀수 제곱근인 경우는요, 무조건 우리가 실수 하나 같습니다. 제곱근. 근데 음의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값 자체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려면요, 여기서 3과 6의 이 바깥 범위를 대입해야지 음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3보다 작거나 6보다 큰 거를 대입해야 돼요. 3보다 작은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6보다 큰 게 여기 있죠. 7, 9, 11.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 짝수가요, 2부터 10까지가 있겠네요. 2, 4, 6, 8, 10이 있는데요. 자, n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요 값이 요 값이 음수가 되면은 제곱근 중에 실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양수가 돼야지만이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존재합니다. 이 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양수 된다는 건 3과 6 사이값. 요 사이값을 대입해야지만 이렇게 양수 나오겠죠? 3과 6 사이에 있는 거. 4가 되겠네요. 4. 6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4. 그래서 요 네 가지만 됩니다. 모든 n의 값이 합이니까 요 네 개를 더하면 되겠죠? 9랑 11 더하면 20이고요. 이거 더하면 11이니까 더하면 3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이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하거나 이건합니다. A가 B일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를 두 번 던져요.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게 6가지, B도 6가지, 총 36가지가 되겠죠? 36분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먼저 이 경우 볼게요. 절대값이 2가 나오는 경우가요. 이 값이, 이 전체 절대값이 0이고 얘가 2가 되거나 또는 1이 되거나 이쪽이 2고 이쪽이 0이면 되겠죠. 이 경우를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되고 2가 되려면요. 0이 되려면 A 값은 3이 돼야 되겠죠. 2가 되기 위해서는 3과 2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B 값이 1이 되거나 5가 되면 되겠네요.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도 이거 상황 바뀐 거니까 똑같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11인 경우 보겠습니다. 이게 1 나오려면요. A 값이 3하고 1만큼 떨어져 있는 거 2나 4 2, 4 중에 나올 수 있고요. B도 2, 4 중에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니까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랑 B랑 같은 거는 1, 1부터 2, 3, 4, 6, 6까지 해서 6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겹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게 아까 여기 1, 1일 때요. 둘 다 1, 1일 때 2, 2인 경우 2면 이게 여기서 아까 셌죠? 겹친 거고요. 또 4, 4인 경우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6 한 다음에 빼기 겹치는 거 2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2 사라지고 12가 되겠네요. 확률은 36분의 12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세타가 0부터 2파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타의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요.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x 1창의 계수가 이거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b 제곱 빼기 a입니다. b의 제곱 하면은 사인 제곱 되겠죠. 자, s라고 할게요. 사인을 마이너스 ac 이게 전체가 다 c입니다. 빼주면은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플러스 5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인과 코사인 한 문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5 사인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 쓰겠습니다. 사인 제곱 있고 마이너스에 이거 3 사인 제곱 있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나오고요. 5 사인이 있고요. 3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인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5 사인 플러스 2가 부등호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보면요. 2 사인 그 다음에 사인 되고요. 1, 2 5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두 실근이 2분의 1과 2가 나오고요. 2차 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실근 나올 때는 사이값 범위가 되겠죠. 사인이 2분의 1과 2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그래서 사인 그래프고 그래서 여기 사인 지금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과 2죠.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요. 이렇게 이게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이 이렇게 돼요. 자, 얘보단 크거나 같고 2는 저 위에 있죠. 어차피 이걸 항상 만족하는 겁니다. 2분의 1보다 큰 거, 이쪽 범위에 해당하는 이 세타 값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자, 여기는 1, 2분의 1. 2분의 1 나오는 게 사인이 6분의 파이죠. 30도. 파이에서 또 6분의 파이 뺀 6분의 5파이. 그러니까 요 값이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라고 했죠. 실근을 갖도록 하는 세타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알파 베타. 최소값 6분의 파이가 알파가 되고요. 6분의 5파이가 베타가 됩니다. 4베타 마이너스 2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베타에 6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요. 6분의 20파이
자, 알파에 6분의 파이 대입하면 6분의 2파이. 6분의 20에서 2 빼면 18파이. 약분되면은 3파이.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수열 AN의 일반항은요. AN이 일반항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이렇게 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 첫 번째요. n이 1일 때 좌변 구해보면은 요거 구해보면 3 나오고요. 우변도 3이므로 성립한다고 했고요.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는 방법이죠.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n이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ak 있죠. 지금 m일 때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m 플러스 1 모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2에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m제곱. 자, 이 모양이요. 잘 보시면 여기 n자리에 m이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에 n자리에 m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1부터 m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그러면은 얘는 하나 항이 더 있죠. m 플러스 1번째 항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m 플러스 1번째 항을 여기 더해 준 거예요. m 플러스 1번째 항은 누굽니다. a에 m 플러스 1 요 n자리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n자리에 m 플러스 1 들어가면 2에 m 플러스 1인데 전개시키면 여기 2에 2m 플러스 2 나오겠죠? 빼기 1 곱하기 가가 여기에요. 요 n자리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모양만 잘 보면은 2에 n자리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요. 이거 곱하기 m 플러스 1 빼기 1이면 여기 m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모양이 요게 됩니다. 여기에 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m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m 되겠죠? m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n자리에 m 플러스 1 들어가면 이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여기 는이잖아. 이렇게 는이 있으니까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비교해도 되고 또는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겁니다. 밑에 거부터 보고서 찾아가도 돼요. 가가 2의 m 플러스 1 m인데 2의 m 플러스 1 m 이것도 가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이것도 가. 그래서 가로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묶어주면은 곱해준 거 이건 1이죠. 1이고 요거 묶어준 거 요겁니다. 이거 두 개 1과 얘를 더하면 요 마이너스 1만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에는 요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나 위치. 그리고 뒤에 거, 자, 요 뒤에 거 있죠? 요거랑 계산을 하면은 요쪽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공통이죠. 이렇게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공통으로 묶어주면 요 마이너스 m 플러스 1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m과 요거 계산하면은 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또 는이죠? 는이고, 요거 밑이 2로 똑같기 때문에요. 자,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에 들어가는 것과 나에 들어가는 게 요거 했기 때문에요. 가나에 알맞은 식을 FM, GM이라고 할 때, F3, 가에 3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이 들어가면요. 3 곱하기 4, 12가 되겠죠? 2에 12제곱. 이렇게 되고요. G에 7이 들어갑니다. G가 나예요. 여기 M자리에 7이 들어가면 이 7은 14 더하기 2 하면 16이 되겠네요. 2에 16. 약분하고 나면 2의 4제곱 되겠죠? 16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양수 t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을 ft라고 하자. 직선 x는 k와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pq는 qr이다.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pq와 qr이 같다고 했습니다. pq와 qr이 같다. 함수 ft에 대하여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ft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극한 문제는요, 감각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는 풀립니다. 지금 t가 0으로 갈 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t가 0으로 가면은 이 두 그래프가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지금 요게, 자,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요 위에 것만, x 플러스 6t가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요, 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t만큼 평행 이동한 게 요겁니다. 이 길이는 뭐 6t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근데 t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거의 붙는 거죠. 거의 두 개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여전히 같아야 됩니다. 그런 k 값을 찾는 거죠. 어디를 대입해야지 이게 여전히 같겠느냐. 예를 들어 직선이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을 때요. 만약에 길기가 좀 큰 지점 볼게요. 이렇게 큰 지점은 여기에 k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점에서 이렇게 여기는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상관 있는 게 이게 x 증가량하고 y 증가량, 즉 기울기하고 상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처럼요, 이게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곡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거. 예를 들어 요 점 정도가 접선의 기울기가 1 된다고 치면요, k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올라간 거리랑 이쪽 거리랑 같아질 겁니다. 기울기가 1이면. 그래서 0으로 접근해 갈 때 길이가 같아진다는 건요, 어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이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함수 가지고 그냥 보면 되겠죠. 자, 이 함수 미분해 보면요, 미분해 보면 일단 2의 x제곱 그대로 나오고요. 요거 미분한 2분의 1이 곱해집니다. 이 기울기가 우리는 1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해보면 2에 2분의 x가 2가 되고요. 2분의 x는 ln 2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이 2가 곱해지면 2 ln 2. 이거는 보기 중에 ln 4랑 같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극한 이런 문제는요, 우리 접선의 기울기하고 상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분계수요. 문제가 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1인 거고요. 만약에 요 길이가 2배가 더 컸어요. 그럼 요 길이가 2배가 더 크니까 만약에 2, 1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런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만약에 여기가 2고 1이다 바뀌면 비율이요. 2대 1이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2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로 정확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UT인 건 아까 제가 보였죠. 계산했고요. 이 길이가 6T가 되면 돼요. PQ 길이가. K를 대입하면요. 자, 여기 점 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대입하면요. 여기 K를 대입한 2에 2분의 K 플러스 3T가 되고요. 자, 이 값의 Y 좌표는요. 여기다가 K를 집어넣은 2에 2분의 K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6t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이걸 뺄 건데요. 보면은 2에 2분의 k가 똑같죠?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보면은 2에 3t가 나오고요. 빼기, 이건 똑같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아까 6t랑 같으면 됩니다. 여기서 2에 2분의 k는 이거 넘어가면요. 자, 여기서 뭐 t도 양수예요. 양수고 양수 t 양수가 될 거고 이것도 양수가 됩니다. 나누면은 2에 3t 마이너스 1 6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이거 없애면 여기 ln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해주면은 k 값이 이렇게 2 ln 2의 3t제곱 마이너스 1분의 6t가 됩니다. 자, 이 k 값이 ft인 거고요. 이 값이 ft입니다, 이제. 그리고 극한 0으로 보내보면요. 0으로 보내면 자, t 6t하고 2의 3t 빼기 1 동급이기 때문에 개수만 보면 됩니다. 이거 3분의 6이니까 2 되겠죠. 2 ln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보기 중에 ln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다.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4보다 큰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5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문제가요, 확률이죠. 일단 7개를요 일렬로 배열하는 게 7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7팩토리얼 분의 이거 만족하는 것들을 경우를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5 기준이고요. 지금 4 좌우에 어떤 수가 온다. 5 좌우에 어떤 수가 온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4와 5가 일단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를 4와 5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4, 5일 수도 있고 5, 4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4와 5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경우는요. 4 좌우에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4보다 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5는 벌써 오른쪽에 썼기 때문에 6 또는 7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지수. 그리고 자 5의 오른쪽 볼게요. 5는요. 자,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 5보다 작은 수인데요. 4는 쓰였죠? 4 쓰였고요. 어차피 여기 쓰이는 거는 5보다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세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7개 중에서 지금 4가지가 쓰였기 때문에 3개가 더 있겠죠. 이렇게 3개가. 이 3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4개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배열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하는 거지는 4팩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까 2 곱하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 그리고 이거 덩어리로 보고 나머지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4팩토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상황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만 2개만 좀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 3가지, 2가지 또 마찬가지로 4팩 해주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을 거고요. 4와 5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게요. 4 좌우에 이렇게 그 다음에 5 좌우에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썼죠? 그럼 전체 6개이기 때문에 남는 게 또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단 4의 좌우에 4보다 큰 수가 써야 돼요. 4보다 큰 수는 5를 제외하고요. 6, 7 이 2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6, 7일 수도 있고 7, 6일 수도 있으니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5 좌우에는 5보다 작은 수인데 4는 쓰였기 때문에 1, 2, 3 중에 2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순서가 있으니까 3P2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6개가 숫자가 쓰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 숫자가 남겠죠? 그래서 이 3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배라는 거 곱하기 3팩이 들어갑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4팩토리가 24입니다. 24 곱하기 236 하면은 144가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144. 이건 3P는 6이죠. 6, 3팩토리얼도 6입니다. 36 곱하기 2, 72가 되겠네요. 아까 전체가 7팩토리였죠? 7팩토리얼 분의 이거 3개를 더하면 돼요. 이거 2개 더하면은 288이 되고요. 72를 더하면 36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5팩토리얼이 120이죠? 여기 지금 120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7팩토리를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 이렇게 나눠보면은 125팩토리 약분되고요. 3 하나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27은 14분의 1이 답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두 곡선 y는 2의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가 만나는 두 점을 x1, y1, y2, y2로 가자. x1, x2, x가 더 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 그래프를 그래서요 교점을 좀 본 다음에 이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먼저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기 2죠. y절편 2, 2점이라고 볼까요? x절편도 구해보겠습니다. y 0 대입하면요. x제곱이 1 되면 되니까요. x값이 뿔마 1이 나옵니다. 요 값이 1,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2차 함수가요.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지수함수를 보면요. 0 대입하면 1 나오죠. 0,1 여기 지나고요. 1 대입해보면 2 나옵니다. 1,2 이 정도 지나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 대 2분의 1 이렇게 지나면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가 여기 좌표가 x1이 되겠죠. 이 점 좌표는 x2가 됩니다. 기억 보면요. x2는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어요. 2분의 1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2분의 1을 한번 두 함수에 대입을 해서 대소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요.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함수에 2분의 1 대입해보면 제곱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이 값은 루트 3이죠. 루트 3과 2분의 3 루트 2죠. 2분의 3은 1.5고요. 이건 1.414 그래서 2분의 3이 더 커요. 아니면 2 곱한 다음에 양변 제곱해서 비교해도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값이 더 크게 나왔죠. 2차 함수 여기가 더 커야 되니까요. 2분의 1이 이쪽 더 큰 거 이쪽 라인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이 x2보다 작아야 돼요. x2 값은 2분의 1보다 크겠죠.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니은은요, 요거는요,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x 증가랑 이거 y 증가랑입니다. 이거 나눠보면요, 기울기 돼요. 그리고 x2 값이 지금 더 x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1보다 작다. 그러면 좌변이 의미하는 게 x1, y1과 x2, y2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1보다 작냐 이겁니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이 기울기 값이요 1보다 작은 거를 확인해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런 교점 좌표를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른 종류죠. 지수와 다항함수는요 문제를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보고서요, 이 1에 해당하는 거랑 비교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기울기가 1짜리. 그러면 이 좌표 중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2 요 점 정수로 떨어지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0,1 마이너스 1,6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마이너스 0과 1,1을 연결시키면 요 기울기가 2분의 2가 돼서 기울기가 1이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녹색의 기울기가 1입니다. 1이고요. 이 점을요, 제가. 이 점은 그대로 유지시키고요. 이 점만 이 점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지금 빨간 선은요, 이 녹색에 비해서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요, 이 값이 의미하는 여기서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 파란색은 또 빨간색과 비교하면 기울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이 1이었죠. 1보다 더 작다는 것을 그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값을 만약에 수식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면요. 수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어보면은 x2 빼기 x1 그대로 쓰고요. y2가요, 여기 x1 대입하면은 y1 나오고요. x2 대입하면 y2 되겠죠. y2는 여기에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빼기 y1은 마이너스 2 x1의 제곱 플러스 2 위에 거 계산해보면요 2하고 요 2 사라지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 다음에 이건 플러스 2의 x1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요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돼요 인수분해해 보면 x2 빼기 x1과 x2 플러스 x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x2 빼기 x1이 약분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 x2 플러스 x1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이제 x1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1보다 컸죠? 여기서 x2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면요, x1 더하기 x2가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요 식의 양변에 요거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x2가요, 마이너스 2 곱하면은 1이 되면서 부동호가 바뀌겠죠.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거, 1보다 작다는 것을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참이 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y1, y2인데요. 지금 이제 정보가 x에 대한 정보가 있죠, 범위가. 그래서 이 y를요, x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요, 이 앞에 이 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y1은 2의 x1, 이 값이요, 2의 x1, y2는 2의 x2 이렇게 돼요. 곱하기면요, 지수는 위에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써볼까요? 자, 2의 x1 더하기 x2가요, 2분의 루트 2 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x1 플러스 x2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1은 2의 0제곱으로 볼 수 있죠? 0보다 작고요. 밑이 2보다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호방이 안 바뀝니다. 2분의 루트 2는요,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2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요 식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x1 플러스 x2가요.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왼쪽은 확인됐고요. 합이 0보다 작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x1과 x2가요. 요거 대칭점이 여기에요. 이렇게. 여기 대칭점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절대값이 x1이 더 크기 때문에 더하면은 음수가 됩니다.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돼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F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자, 이거나입니다. 함수 F의 치역은 B이다. 자, 우리 확률 문제에서요,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들이 좀 많으면요, 우리 여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확률 문제를 풀 때는 경우수도 그렇고요, 여사건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F1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 그래프가 지금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데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F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나 3으로 가야 되죠. 자, 이거나 또는, 그죠? F의 이 치역이 1, 2, 3이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에서 여사건을 빼는 겁니다. 이거에, 자, 부정이 되겠죠? 반대. 부정은 뭐냐면 써볼게요, 한번. F1이 2보다 작고. 자, 이거나가 뭘로 바뀌죠? 이거로 바뀝니다. AND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치역은 B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요게 이거가 생각하기도 쉬워요. 가지고 1에서 여사건을 확률을 빼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이 2보다 작으면요, 2보다 작다는 거는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딱 결정이 돼버려요, 이거. 얘가 하나가 딱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요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2, 3, 4가 이제 화살을 쏘는데 치역이 B가 되면 안 됩니다. B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2, 3 중에서 화살을 맞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이 화살을 안 맞는다고 볼게요. 안 맞는다고 보면요, 2는 나머지 1, 2 중에 한 군데로 가면 돼요. 두 군데로 갈 수가 있고요. 3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4도 두 군데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3이 안 맞는 경우고요. 똑같이 이번에는 2가 안 맞는 경우 볼게요. 2가 화살을 맞지 않는 경우도 2가 1이나 3으로 가면 되겠죠.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 그래서 이것도 2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자, 요거를 세다 보면 겹치는 게 있죠. 아까
2가, 3이 안 맞을 때, 우리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2도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2가 안 맞는 경우도 하다 보면 또 3도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즉, 2와 3이 둘 다 안 맞는 경우는 겹쳤습니다. 이거를 빼줘야 돼요. 자, 2와 3이 둘 다 안 맞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2, 3, 4가 다 1로만 가야 돼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겹친 거예요. 한 가지만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요 8 더하기 8, 16에서 1 빼면 15가 되겠죠. 자, 그럼 확률을 구해볼게요. 아까 1에서 자, 전체는요. 1이 갈 수 있는 곳이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3의 4제곱이 되겠죠. 4제곱. 전체 분의 아까 15가 됩니다. 이렇게. 6건이요. 이거 3으로 하나 나눠보면요. 이렇게 3, 5, 15 이렇게 되고요.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27분의 5. 27분의 27에서 5 빼면 22가 최종 답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1이 3이고요. 이 길이가 3입니다. AC1이 2 이렇게 되고요. B1, AC1이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60도가 되겠죠. 각을 이등분하면 30도씩 됩니다. B1, AC1이 이등분선이 선분 B1, C1과 만나는 점을 D1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는 점 D1이라고 하고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선분 A, B1과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할 때, 요 세 점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이 점을 B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이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요 색칠한 모양, 이렇게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문제를, 요 지점에서요, 요거랑 평행하게 또 선을 걷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서 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색칠한 부분. 이렇게 무한히 갔을 때 이 무한히 간 이 도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렇고요. 요거만 다시 확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칠한 부분 급수 문제는요. 일단 색칠한 부분 넓이가 초항이 될 거고요. 닮음의 길이비 하나 알아내면은 닮음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60도인데요. 여기가 중심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이 원주각이 30도죠. 절반. 그거에 대한 중심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자, 이쪽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여기 원주각이 30도이기 때문에 이쪽도 60도. 요 부채꼴하고 이쪽 부채꼴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서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붙이면은 요 넓이가 초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항을 이쪽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 길이비 3이고 A, B, 2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요 길이요. 일단 이거 지워놓고 먼저 이쪽 B1, C1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하고 사이 끼인 각이 나왔죠? B1, C1의 제곱이요. 3의 제곱,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겁니다.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2가 약분되고요. 이거 더하면은 13에서 6을 빼주면 7 되겠죠? 이 값이 7. 7이니까요. 제곱한 게 7이니까 B1, C1의 길이는 루트 7이 됩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루트 7. 이 길이가 루트 7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각을 이등분할 때의 특징이 있죠. 각을 이등분하면요. 요 길이 비율이 이쪽 3대 2랑 같아져요. 이쪽 비율이 3대 2. 그러면 실제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전체 루트 7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거. 이 길이가요. 5분의 3 루트 7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 길이. 전체 길이는 루트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식을 생각해 내야 되는데, 우리가 원에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만약에 원이 있고요. 중학교 때 배운 거요. 바깥에 점이 있어요. 점에서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요.
그럼 어떤 성질 있죠?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요 길이 곱하기 여기랑 같죠? 자, 요걸 이용할 거예요. B1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B1부터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이쪽에 요거 곱하기 요거요. 그래서 요 길이를 일단 제가 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x. 그럼 x 곱하기 3이요. 3x가 5분의 3 루트 7 곱하기 루트 7 곱하면은 5분의 이거 7 되니까 21 되겠죠. 3으로 약분되면요. x 길이가 5분의 7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길이가 5분의 7이고요. 이쪽 길이도 구해지겠죠? 전체 3에서 5분의 7 빼면 되니까 5분의 15에서 7 빼면 5분의 8 되겠네요. 이제 초항과 공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항을 A라고 할게요. 초항은요, 이 넓이 구하면 되죠. 이 넓이는 일단 이 전체 넓이를 구해서 이 비율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넓이는요, 두 변과 사이 끼인 각 있죠? 2분의 1에 AB 사인 스타 공식 이용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2가 이렇게 약분되고요.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돼요. 여기가 전체 넓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에서 자, 이쪽 왼쪽 요 부분 이렇게 이 부분 넓이를 먼저 구하면요. 여기가 아까 3대 2이기 때문에 이 비율도 3대 2였죠. 그래서 전체 5분의 3에 해당하는 게 이쪽 부분 넓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렇게 화살표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면 이쪽 넓이가 구해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밑변을 5분의 7하고 5분의 8로 나눴죠. 자, 5 똑같으니까 7대 8로 나눈 겁니다. 7대 8이면 더하면 15분의 7에 해당하겠죠. 곱하기 1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요. 3이 하나 약분되고 5가 되겠죠. 25 곱하기 2니까 50분의 3, 7은 21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여기 초항이고요. 공비는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원이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 전체 길이 3분의 여기 5분의 8 여기 길이고 이거 제곱하면 됩니다. 3분의 5분의 8 이거 전체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분의 이렇게 보시니까 15분의 8이죠. 15분의 8의 제곱 이렇게 돼요. 공비가요. 225분의 6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무한등비급수 공식 1 빼기 r분의 a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225분의 64분의요. 초항이 50분의 21 루트 3 225도 없애고요. 50도 없애려면요. 요거의 2배인 450일요. 분자 분모에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450. 그럼 요 값이요. 450 마이너스 이거 약분되면서 2 남으니까요. 128 되겠죠? 빼주면은 422가 되겠네요. 300이네요. 분자는요. 이렇게 50 약분되면 9가 되고요. 9, 180 이건 놔둘까요? 이거는 그냥 21 곱하기 9 루트 3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분되는 게요. 자, 9인데 이건 숫자 합이 3의 배수가 안 되죠. 4 더하기 3이기 때문에 7. 3으로 약분 안 되고요. 그럼 7밖에 없겠네요. 7로 해보면요. 7, 4, 28. 40이니까 6, 7, 40 이렇게 되겠네요. 46분의 이것도 7로 약분되면은 3. 3, 9, 27. 루트 3. 그래서 최종 답이 46분의 27 루트 3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수열 AN이 일반항은 AN이 로그 2의 루트의 n 플러스 2분의 2의 n 플러스 1이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시그마죠. 수열의 합입니다. 시그마는요. 우리가 보통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배운 것들. 그런 거 이외에는요. 만약에 시그마가 나오면요.
보통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을 문제를 냅니다. 안 지워지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 그거 이외에는 뭔가 지워지는 규칙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요, 지금 1부터 m까지 대입을 해서 더할 건데요. 공식은 없죠? 근데 로그는 더하면은 이게 이 진수들이요, 곱해지면서 이렇게 약분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요. 루트는, 자, 이게 2분의 1제곱이죠. 이렇게. 2분의 1제곱이라 2분의 1이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2분의 1이 나올 수 있고요. 로그 2에 요 2를 처리하면 로그 2에 2 더하기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n을 앞에 2분의 1이 있고요. 로그 2에 2, 1 되겠죠? 가로 쳐놓고 1 더하기 로그 2에 나머지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는요, 1부터 n번까지, 이거 1이 있죠? 1은 뭐 1일 때도 1 나오고요, 2일 때도 2, 3일 때도 계속 1 나오기 때문에 m까지 가면 m이 나옵니다. 2분의 1에 m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로그 2에 1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4분의 3. 근데 로그 아까 합쳐지면서 곱하기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4분의 3.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5분의 4.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 지워져요.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항이 m이죠. m 대입하면은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지워지고 2하고 분모에 m 플러스 2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중괄호를 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요. m 로그 2의 2, 이건 1이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에 로그 2의 m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값이요, 1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요. 일단 이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로그가 있죠. 이 부분이 여기 있는 m 플러스 2 값이요, 2의 어떤 거듭제곱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m도 자연수예요.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이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k는 2부터 가능합니다.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4 이런 숫자들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요, 자연수 되니까 여기 앞에 2분의 1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 값이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 이 식에서 보면 m이 넘어가면은 여기서 m도 한번 써볼까요?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2의 k제곱 짝수 마이너스 2요. 짝수에서 짝수 뺐기 때문에 여전히 m은 항상 짝수가 됩니다. 짝수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이 2의 k승 집어넣으면 요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k. 1-k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 값이 홀수가 돼야 되겠죠. k는 홀수만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요, 홀수만 되니까요, k 값이 될 수 있는 게 1, 3, 5, 7 이런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 자체가 100 이하인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까 1은 안 됐죠? 2부터인데 이 중에서 또 홀수니까 3, 5, 7. k가 3일 때 볼게요. 이 값을 보면요, m은 여기서 2의 k제곱 빼기 1이라서 k 값이 커지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급격히 커집니다. 근데 이 로그는요, 별로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100 이하를 볼 때는요, 이 앞쪽에 있는 값, 요걸 중심으로 보면 돼요. 요거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일 때 3 더하기 1, k가 3이죠.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을까요? 2의 세제곱 8 빼기 2, 6 되겠죠. m은 6 이렇게 되고요. 6 더하기 1 빼기 k가 3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7에서 3 빼면 4, 4 곱하기 2분의 1이면 2. 그래서 2가 나오기 때문에 k는 3은 됩니다. 그 다음 5도 2의 5제곱도 3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 이하가 되겠죠. 되고요. 7도요. 7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128 빼기 2 하면 126. 126인데요. 자, 2분의 1 하면은, 한 65밖에 안 되겠죠? 이거 K 값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한번 보겠습니다. 9. 2의 9제곱 510이에요. 2 빼주면 510 되고요. 이 값이 m이 5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K값, 요거 K값인데 K값은 9밖에 안 돼요. 500 정도에서 뭐 9 정도 빼고 2로 나눠도 100보다 훨씬 더 큰 수가 나오겠죠. 9부터는 안 됩니다. K가 될 수 있는 거는 3, 4, 3, 5, 7만 듭니다. 자, 문제가요. 자연수 m의 값의 합이었네요. 자, m 아까 구할 걸 그랬네요. 자, m을 구해보면 K가 3일 때요. 2의 세제곱 8 빼기 2니까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5일 때요. 2의 5제곱 32 빼기 2 하니까 30이 나오고요. 7 집어넣으면 2의 7제곱 128 빼기 2 하면 1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m값 3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62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항식 1 플러스 2x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제곱이 나오려면요. 여기 2번 뽑아주고 여기 2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4c2예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만 보면요. 4c가 6이고요. 2의 제곱이 4, 4, 6, 24. 답이 24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요.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sin B가 10분의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시오. B면요. 이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AC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공식을 써보면 sin B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AC가 2R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15라고 줘졌으니까 대입하면 이거 30 되겠죠. 이렇게. 일단 써놓고 볼까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sin B가 10분의 7분의 AC의 길이 이 값이 30이 됩니다. 그래서 AC 길이는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30 곱하기 10분의 7 하면 21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수열 A에는 A1이 9, A2가 3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관계식이 점화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만족시킨다. AK의 절대값이 3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우리가 이 점화식이 나왔을 때, 관계식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면요, 그걸 이용을 하고 모르면요, 그냥 수열을 구해가면서 규칙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이 9죠. 두 번째 항이 3이고요. 자, 세 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준 게 그 다음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3에서 9를 빼면은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게 세 번째 항이 됩니다.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에서 3을 빼주면 돼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 다음 번째 항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주면 플러스 9가 돼서 6이 됩니다. 그 다음 번째 항은요.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면 9가 되겠죠. 9에서 6 빼주면 3. 해서 똑같은 숫자가 두 개 나오면 반복이 되겠죠. 여기 9, 3, 9, 3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6개씩 주기성을 갖는 거예요. 6번 갈 때마다 주기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요. 절대값이 3이 되는 거. 이거 보면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게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요. 100 이하니까요. 100번째 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씩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100을 6으로 나눌게요. 그럼 6, 1은 6, 6, 6, 36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가 4가 되겠죠. 즉 6개씩 끊으면은 16묶음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런 묶음이 16묶음이 나오고요. 4개가 더 남아요. 4개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그러면은 절대값이 3이 되는 게요. 요 3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기가 갈 때마다 2개씩 나타납니다. 2개씩. 16번 가죠. 16묶음. 2개씩 16묶음.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4가 남기 때문에 4면은 1, 2, 3, 4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플러스 1.
그리고 32 더하기 1이라 33이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곡선 위점 a,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위점 a,0 점이 나왔기 때문에요. 점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하고 0을 대입해보면요. a 세제곱. 자, 0이면 사라지겠죠? b값, y값이 0이기 때문에 2의 0제곱은 1입니다. a 세제곱 1이니까 a 값은 실수는 1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 두 근은 허근입니다. a 값이 1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이거 3x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y 제곱에 뭐 dx분의 dy 또는 y 프라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요. 2에 일단 그대로 써주고요. 요 안에 거 미분한 거 위에 미분한 거 곱해줘야 되겠죠? 곱의 미분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곱하기 y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1,0을 대입하면요. 1 대입하면 3 y값 0이니까 사라질 거고요. y가 0이니까 이것도 2의 0제곱 1 되겠죠? 1 되고요. 또 y가 0이니까 사라지고 x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 기울기죠? 기울기 값이 3이니까 기울기가 b라고 했습니다. b 값이 3이 됩니다. 자, a 값 1, b 값 3 더하면은 최종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죠.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하여 A2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우리 목표가 A랑 D 구하는 거예요. A랑 D 두 개 알아내는 게 목표인데 공차가 2라고 주어졌죠. 자, D 값은 2라고 주어졌습니다. 현재 모르고 있는 게 A를 모르죠. A 값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SK가 마이너스 16, S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지금 A와 K를 모르죠. 근데 식도, 정보도 두 개 있기 때문에 A랑 K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딱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을 두 개를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요. 자, 이 식 S 번째까지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요. SK가 2분의 항의 개수가 K개 가로 열고 자 2A 플러스 N-1이죠. K니까 K-1 곱하기 공차인데 공차가 2였어요. 2 이렇게 쓰겠습니다.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값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 SK 플러스 2에서 식을 하나 써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써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연립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특징을 잡는 겁니다. 특수적 풀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특징을 잡아보면 요거하고 항 차이가 두 개만 나죠. 두 개만 나기 때문에 SK 플러스 2에서 만약에 SK를 빼줍니다. 이렇게. 얘는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이고 얘는 K번째 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빼주면은 A의 K 플러스 2와 A의 K 플러스 1 요거만 남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빼보면은 이건 빼기 쉽죠. 여기서 이거 빼면은 4가 나옵니다. 4. A의 K 플러스 2는요. 첫째 항 더하기 K 플러스 1에 공차가 2니까 2의 K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AK 플러스 1번째 항은요. 첫째 항 더하기 2K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2에 2 되겠고요. 2K니까 4K가 되고요. 2 넘어가면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4에서 빼주면 2가 됩니다. A 플러스 2K는 1 이렇게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 것인지 아니면 이거 좀 조작해서 요 식 연관돼서 만든 식이죠. 그쵸? 요 새로운 식 하나 만든 거 이렇게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를 풀 것인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해 보면요. 여기서 A 값이 1-2K가 되겠죠? 이걸 대입합니다. 이 A 자리에 1-2K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 값이요. 위에가 K에 2배 해주면 2-4K 되고요.
전개시키면 2k-2 되겠죠? 그리고 2가 1로 곱해져서 마이너스 32라고 쓰겠습니다. 2하고 마이너스 이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2k에 k 곱하면 마이너스 2k제곱이 마이너스 32. k제곱이 16이 되고요. k 값이 뿔마사인데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 보면 여기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 값은 4가 됩니다. k 값 4 구한 거에서 대입하면요. 1에서 8 빼주면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랑 k 값 다 구했고요. 문제에서 묻는 게 a의 2k죠. a의 2k는 첫째 항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공차 2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었고요. k 값이 4니까요. 4 대입하면은 8 빼기 1, 7, 2, 7은 14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4개와 숫자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에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하시오. 보니까 문제가요. 꺼낸 공에 같은 수가 적혀있는 것이 있을 때 그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럼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P, A, B 이런 문제가 되겠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써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정의는요. P, B분의 P, A 곱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면요. 그냥 B라는 사건이라는 그 가지수분의 A 교 B가 일어나는 가지수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PB에 해당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PB라고 썼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요.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2가지나 3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분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흰 공. 흰 공을 3개를 선택하고 검은 공을 하나 선택해요. 이렇게. 이래도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3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분해 지금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문제가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이니까요. 이 경우를 구하는 겁니다.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이게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크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중에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분자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경우의 수로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흰 공만 4개 뽑는 거랑 검은 거 4개 뽑는 경우는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먼저 이 경우 볼게요.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 뽑으면서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거. 검은 공 먼저 입장에서 보면요. 검은 공이 예를 들어서 같은 숫자가 지금 3과 4만 같이 있어요. 흰 공도 3, 4가 있고 검은 공도 3, 4 있죠. 그래서 검은 공에 3을 뽑았어요. 이렇게. 3을 뽑으면 이 검은 공 3을 뽑으면 흰 공도 무조건 3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흰 공 3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됩니다. 3C가 되겠죠. 그리고요. 검은 공을 3이 아니라 4를 뽑아도 되겠죠. 4를 뽑아도 흰 공도 마찬가지로 4를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됩니다. 이것도 3C2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3 더하기 3이니까 6가지. 이 경우가요.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 이것도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6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 보겠습니다. 먼저 3을 똑같이 뽑는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3, 3 똑같이 뽑는 경우는요. 흰 공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 3 뽑았고요. 나머지 하나 1, 2, 4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3C1 해서 3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검은 공도 마찬가지로 3 같이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4, 5, 6 중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3C1이니까 이것도 3가지. 그래서 9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게 이제 4인 경우요. 3이 아니라 4를 같은 거를 이렇게 뽑는 경우도 똑같이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겹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3과 4를 둘 다 뽑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자, 3, 3, 4, 4 이렇게 둘 다 뽑는 경우는 이 경우도 세졌고 이 경우도 세졌어요. 겹쳤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9, 9, 18에서 1 빼면 17. 이 경우는 총 1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분자는요, 이 경우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17이. 그래서 최종 답이요, 6 더하기 17 더하기 6, 29분의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률을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이 확률,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이 뭐냐면요, 정확히 써보면 8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8C 4분의 일단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럼 흰 공을 4개 중에 3개가 4C 3 곱하기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 4C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같은 것이 생기는 확률은요, 4C 3 곱하기 4C 1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똑같죠?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분모에다 8C 4분의 6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이거 그냥 생략해버리고 8C 4분의 6. 다 근데 분모가 다 8C 4분의 1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C 4분의 1 양변에 분자분모에 곱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학생들이 조건방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보통 B가 일어났죠? B가 일어난 게 전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이 경우가 뭐다?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에서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통 2개나 3개인데요. 3개가 제일 많아요. 문제 보통 보면은 3개 중에 요거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뭐 2개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거는 똑같은 게 분모 중에 똑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요. 수식 복잡하게 안 써도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이요. 그림과 같은 AB가 1이고 BC가 2인 두 선분 AB, BC에 대하여 선분 BC의 중점을 M에서 선분 AB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중심이 M이고 반지름 길이가 MH인 원이 선분 AM과 만나는 점을 D, 선분 HC가 선분 DM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이 그림에 다 정보가 있어요. 이게 중점입니다. 이쪽 길이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각이 세타고요. 삼각형 CD의 넓이를 F 세타, 삼각형 MEH의 넓이를 G 세타라고 하자. 자, 여기 그림에 다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값이요. 리미트 H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F 세타 빼기 G 세타. 이 넓이에서 이쪽 넓이를 빼서 세타를 0으로 보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좀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F 세타, 이 넓이를 각각을 다 세타로 표현하려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구하라고 하는 게 F 세타 빼기 G 세타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는 겁니다. 자, 빼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요. 자,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삼각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 F 세타와 요거를 더해요. 그럼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죠? 이 넓이에서요, 이쪽 삼각형을 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공통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주면은 그것이 F 세타 빼기 G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 삼각형 넓이에서 이쪽 삼각형 넓이를 빼줍니다. 자, 근데 삼각형이 또 밑변 길이가 여기 1로 똑같아요. 공통입니다. 공통이기 때문에 높이만 알아내면 되겠죠. 높이만 알아내면 우리가 이 높이와 이쪽 높이만 알아내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런 길이들을 구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M이 1이기 때문에요. 먼저 HM 길이는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 사인 관계죠. 사인 관계라 1 곱하기 사인 세타 해주면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쪽 길이가. 그리고 이 높이를 구해내야 돼요.
이게 세타죠. 세타랑 여기랑 더하면 90도고요. 요거랑 요랑 더하면 다시 또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각도 세타가 됩니다. 요 높이는요. 요거 분의 요거는 코사인 관계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요 h 요 길이가 나옵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이기 때문에요. 여기 dm 길이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요 각을 알아내야 돼요. 자, 이쪽 각은요. 지금 A, B, M이요. 이등변삼각형입니다. 요 길이도 1이고요. 이쪽 길이도 1이에요. 그럼 이 두 각이 똑같겠죠? 이 각은 파이에서 세타 빼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파이에서 세타를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쪽 각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높이는 사인 세타 요 길이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이거는요, 요 뒤에 거는요, 요 코사인 2분의 세타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F 세타 빼기 G 세타를 구해보면요, 요 DMC 넓이에서 HMC 넓이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DMC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는 이거 1이죠. 밑변 길이 1이고요. 높이가 아까 요 값이 됩니다. 요 값이. 2분의 1에 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요. 빼기 G 세타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아까 이거 뺀 게 이렇게 되겠죠. HMC를 빼주면 되죠. HMC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가 요 높이가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1 곱하기 높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를요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있고요. 세타 세제곱분의 2분의 1 사인 세타가 공통으로 있죠. 2분의 1 사인 세타를 이렇게 묶어보면은 여기는 코사인 2분의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하고 세타는 하나 사라지죠. 이렇게 제곱 1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풀이 방법을요.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요. 자, 교육과정 2회이긴 하지만 이거 로피탈 정리 써보겠습니다. 2분의 1 앞에 있는 상태에서요. 세타 제곱 미분하면 2세타 이렇게 되고요. 로피탈 정리입니다. 코사인 미분하면요. 마이너스에 코사인 2분의 세타에 안에 거 미분한 거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사인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세타하고 사인 세타는 동급입니다.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여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이건 1이죠. 이렇게. 분모는 2. 1이 있으니까 4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4. 16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이 a고요. 80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80을 곱해주면 약분되면은 5가 되고요. 5, 3, 15. 이렇게 답이 구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 변형시키겠습니다. 이거 2분의 세타 분수 나오니까요. 2분의 세타를 제가 t로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그럼 세타는 2t가 되겠죠? 그럼 이거 앞에 2분의 1 있고요. 분모 2. 세타 제곱이 2t의 제곱이니까 4t 제곱 이렇게 되고요. 위에가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2t가 됩니다. 이 부분이요. 백악공식 이 코사인 제곱 t 빼기 1이 되고요. 그러면 8t 제곱분의 이거 마이너스를 일단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를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위에 거가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2 코사인 코사인 1, 1에 아까 요전에요. 마이너스 빼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부어 가야 돼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요 아래쪽에 붙으면은 이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8 t제곱분해요. 요 마이너스를 요 아래쪽에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1 빼기 코사인 되겠죠? 1 빼기 코사인에 2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이거 많이 보던 모양 나오죠? 1 빼기 코사인 있으면 분자분모에 1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8 t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되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과 1 플러스 코사인 곱하면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 되겠죠? 사인 제곱에 2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네, t하고 코사인 t하고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 1로 가죠. 1로 가고 8분의 1 남고요. 자, 0으로 적분해 가면요. 세타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는 겁니다. 0으로 가면은 코사인 0으로 가는 거예요. 1 더하기 1, 2가 돼서 2, 8은 16분의 2 더하기 1, 3 이렇게 나옵니다. 16분의 3이니까 아까 똑같이 80 곱하면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계산 문제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넓이 F세타 빼기 G세타를 이 공통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 삼각형 넓이에서 이쪽 삼각형 넓이를 빼서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검은색 볼펜 1자루, 파란색 볼펜 4자루, 빨간색 볼펜 4자루가 있다. 이 9자루의 볼펜 중에서 5자루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볼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을 1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검은색 볼펜은 제가 A라고 할게요. 파란색 볼펜 4개니까 B 4개 있다고 보겠습니다. 빨간색 볼펜은 C 4개 이렇게. 자, 이거를요. 자, 5자루를 선택해서 2명의 학생은 당연히 구분이 되겠죠. 자, A, B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거 나눠주는데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5자루를 선택하는 경우를 쭉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좀 쓰면 많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쓰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A 하나에 일단 B가 4개인 경우. 그 다음에 A 하나에요. 자, B가 3개 써요. 그럼 C 하나 쓰면 되겠죠? A 하나에 B 2개, C 2개. A 하나에 B 하나에 C 3개. 그 다음에 A 하나에 C만 4개 쓰는 경우. 하면 이제 A 쓰는 경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A 안 쓰는 경우. 그럼 B만 4개 쓰고 C 하나 쓰는 경우. B 3개, C 2개. B 2개, C 3개, B 하나에 C 4개 이렇게 됩니다. 막상 계산하면 같은 경우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A 검은색 볼펜을요 2명한테 나눠줍니다. 먼저 그럼 이 볼펜 먼저 나눠줄게요. 검은색 볼펜을 A, B한테 나눠주는 방법이 2가지죠. A한테 줄 수도 있고 B한테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B 볼펜 4자루를요 A, B 2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A, B, C 3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뭐 자릿수가 많아요. 7자루. 그러면 이게 중복 조합 문제가 됩니다. 3의 H, 7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2명이기 때문에 2명인 경우는 굳이 중복 조합 쓰지 않아도 돼요. 자, A, B 2명이 합해서 지금 B 4개를 나눠 갖는 겁니다. 직접 세보면 돼요. 그럼 몇 가지가 있냐면 A가 0이고 B가 4개를 다 가질 수도 있고요. A가 하나, B가 3개 이렇게 쭉 A가 4개, B가 0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그냥 5가지가 나오죠. 이 5가지를 보면요. 이 숫자 4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A도 마찬가지 1개이기 때문에 2 나온 거고요. 4개이기 때문에 5개 총 10가지가 나와요. 이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A 나눠지는 거 2가지 B 3개를 나눠줍니다. 더해서 3이 돼야 되니까 03부터 3년까지 해서 4가지. C 나눠주는 것도 2가지. 이 개수보다 하나씩 더 큰 것들이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4, 4, 16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A 나눠주는 거 2가지, B가 2개이기 때문에 3가지, C도 2개이기 때문에 3가지. 이거 18이 되고요.
자, A 하나 나눠주는 거 두 가지. B 나눠주는 거 두 가지. C 세 개를 나눠주는 거 네 가지.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 하나, 세 개. 또 하나, 하나, 세 개. 하나, 네 개, 하나, 네 개. 요거 똑같죠? 10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요거. 이것도 하나, 네 개죠? 하나, 네 개, 10. 이렇게 될 거고요. 두 개, 세 개는요. 요거 세 개 나눠주는 게 4 곱하기, 요거 두 개 나눠주는 거 3. 10이고요. 이것도 두 개, 세 개니까 12. 하나, 네 개는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거 더해보면요. 8하고 6, 6, 12에 8 더하면 20에 앞에 10, 50이니까 70이 되고요. 이건 앞에 10, 4개 40에 뒤에 거 4가 되겠네요. 114가 최종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x가 0, 3일 때 fx가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이고 그래프가 있습니다. 0부터 3까지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기성이죠. 3 갈 때마다 반복되는, 계속해서 이런 모양이 반복되는 겁니다. 함수 gx를요. gx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0 우극한이죠. h분의 f의 2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2의 x.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네요. h가 0으로 갈 때 분모 h고 여기 x 플러스 h 있고 마이너스 있고 x. 미분계수하고 상관이 있겠죠. 자, 이거라고 하자. 함수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 중에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5에서 5에 속하는 모든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a1, a2, an이라고 할 때 n 플러스 1부터 n까지 ln분의 g, a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g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여기 좀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 f의 2의 x제곱 이거를요. 제가 hx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이렇게 h가 있네요. 다른 문자 쓰겠습니다. p라고 하겠습니다. px라고 하면요. 요 앞에 거는요. p의 x 플러스 h가 되고요. 마이너스 px 이런 모양이 돼요. 요게 미분계수고요. h가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있고 p'의 x. 근데 우미분계수니까 이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미분하면요. 자, 이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은 f'의 2의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속미분 2의 x제곱의 ln이 이렇게 됩니다. 요 2의 x제곱의 ln이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f'의 2의 x 이렇게. 원래는 이게 플러스 우극한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2의 x제곱의 ln이 지금 요거에 우리 불연속, 연속 불연속 따지는 거죠? 알고리즘 잠깐 보면요. 4층 연산에 관한 거예요. 연속인 것들끼리는, 자, 연속하고 연속 4층 연산 지금 곱하는 거죠.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연속과 이제 불연속인 거. 연속이고요. 불연속 곱할 때, 연속인 게 0이 아닐 때요. 0이 아니면은 이 불연속인 지점이 있으면 곱하면은 불연속이 됩니다. 연속인 값이 0이면은 불연속하고 곱해도, 자, 이거는 이제 존재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요 문제에서 볼 때는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 값이죠. 자, 요 값은 연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연속이고 0은 아니에요. 0이 아닌 연속인 값이고요. 요 값이 만약에 불연속이 된다면 곱하면 전체도 불연속이 될 겁니다. 요거는 여기 f 함수의 미분, 기울기죠, 기울기. 자, f 함수의 기울기가 바뀌는 점들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1에서 지금 기울기가 바뀌고요. 2에서 바뀌고 3에서 바뀌죠. 각 정수에서 기울기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2의 x제곱 요 값이 정수가 되는 지점에서 뭔가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 각 구간에서 기울기를 보면요. 0부터 1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1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0이고요. 2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2입니다.
3부터 4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또 0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x제곱이 정수가 되는 정수가 되는 값에서 우리가 유심 있게 볼 건데요. 범위가 x값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예요. 그럼 이 x값의 범위를 보면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32분의 1부터 그다음에 5 집어넣으면 32 전까지입니다. 요 사이에 속하는 정수만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부터 1, 2, 3 해서 31까지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일 때, 자, 2의 x제곱, 요 들어가는 값이요. 요 들어가는 값이 1일 때 보면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바뀌죠.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바뀌는 불연속이 됩니다. 곱하기 얘는 아까 연속이라고 했죠. 0이 하는 값,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때문에 2가 돼요. 그러니까 요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인 2가 나오고요. 0과 2 사이, 1과 2 사이에서는 0이 나오기 때문에 값이 바뀌었죠? 불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불연속. 2일 때 볼게요. 2x제곱이 2일 때. 2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오고요. 2보다 클 때는 2가 나옵니다. 0과 2. 또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불연속이 됩니다. 3일 때를 보면요. 3일 때 기준 3보다 작을 때. 작으면은 2고요. 3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지만 이게 절대값이 있죠.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이 있는 값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도 2가 되는 거예요. 2, 0, 여기도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보다 작아도 2고요. 커도 2기 때문에요. 3일 때는 이때는 연속이 됩니다.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주기성에 의해서 4일 때는 불연속, 5일 때도 불연속. 그 다음에 6일 때는 연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7, 8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들은 다 연속이 되는 거예요.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불연속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문제가 이제 불연속이 몇 개 나오냐면요. 전체가 1부터 31, 31개에서 3의 배수들만 제외시키면 되겠죠. 3의 배수는 10개죠. 10개를 제외한 21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n값이 21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쪽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g의 a1이죠. 이게 아까 g함수입니다. 이 값이 gx고요. 아까 a1이 여기가 a1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 2에 a1을 대입하면 2의 a1 값이 a1 제곱 값이 1인 겁니다. 어차피 여기 1이기 때문에 1로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 g의 a1이요. 여기 절대값 이렇게 있고요. f'의 요 값이 1일 때입니다. 1. 1인데 1 우극한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도 1이죠. 1 곱하기 ln이 1은 안 쓰겠습니다. 1 쓸까요? 1 곱하기 ln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요 값을 이제 보겠습니다. 1에서의 기울기인데 1 우극한입니다. 1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우극한으로 올 때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0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0 곱하기 어떤 숫자 해도 0이 되겠죠. 이 값은 0이 나와요. g의 a1, 1에 해당하는 이 값은 여기가 g의 ak 값이라고 하면요.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주기성이 2에서 이 4일기도 상황이 똑같죠. 4에서의 우극한 기울기를 봐도 우미분계에서도 0이 나와요. 이 값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0이 나와요. 어차피 더할 건데요. 0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1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7일 때, 이럴 때는 다 값이 0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2일 때의 값을 볼게요. 예를 들어 g의 a입니다. 절대값 이렇게 있고요. 똑같이 f'의 이때 값은 2가 되겠죠. 2 우극한. 그리고 이 값도 2가 됩니다. 2 이렇게 곱하기 ln이. 2에서 우극한의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기울기 이쪽이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은 2. 그러니까 이 값이요.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ln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은요. 주기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2로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은 이 숫자입니다. 이 2이기 때문에 2가 쓰인 거예요. ln이는 상수고요. 이쪽에 값을 써보면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ln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자, 5일 때. 5일 때도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기울기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x제곱은 값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ln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8을 때도 한번 써보면은 2 곱하기 8 곱하기 ln이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요. ln으로 나눴죠. ln으로 나누면 여기 뒤에 있는 ln은 다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다 더하는데 2는 다 공통으로 있죠. 2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럼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이렇게 해서요. 31 전까지 가야 돼요. 아까 요게 0 되는 게 3의 배수 플러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죠. 값이 0이 돼서 사라졌고요. 요거 전에 30은 3의 배수라 연속인 거고요. 29 이렇게 있네요. 29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2 곱하기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항의 개수가요. 요거 일식 더해보면 3, 6, 9에서 30까지 3의 배수 30까지니까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첫째 항과 끝항의 합 2와 29 더하면 31이 됩니다. 이 약분되고요. 곱하면 3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이 310입니다. 아까 n은 21이었죠. 21 더하면은 331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는요. 일단 이 gx 여기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표현인데 요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처음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분계수 모양이죠. 미분계수 정의 모양입니다. 도함수. 그래서 이게 0보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우미분계수만 보는 그런 형태고요. 불연속이 되는 거, 우리 불연속이 될 때는 곱하기 했을 때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연속이 0이 아닌 값이면요. 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다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죠. 기울기가 불연속이 되는 거를 이 그래프를 보고서요.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성 3의 배수의 관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기성에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성을 보고서 뭐 연속이 아닌 것들, 연속인 것들 구분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또 값도 0인 것들을 찾아서 다 지우고 0이 아닌 것들만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